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도 오늘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개인 톡방, 단체 채팅방. 저희 톡스타는 이렇게 4개의 참여 방법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이렇게 2대의 전화기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스타분들 개인 톡방은 검색창에서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들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고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뒤에 별톡방에 또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우선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도 퀴즈는 내드립니다. 1부에서 퀴즈를 못 봤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1부, 2부 사이좋게 한 번씩 퀴즈를 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시 58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렇다면은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와 계시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자, 볼까요? 우리 개털님께서 여기서 상담받고 정리할 건 하고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요. 초보로서 참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개털님께서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편한 것 같아요. 우리 개털님이 요즘에 좀 그래도 우리 스타분들께서 코멘트 해주시는 게 참 많이 와닿으신가 봐요. 매일매일 별톡방에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2부에 또 뒤에 우리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이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해피님 안녕하세요. 미녀 MC님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2부에 시청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해피님 우리 행복님께서 또 종종 찾아와 주시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2부에 찾아와 주셨네요. 2부 오늘은 종목 추천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퀴즈까지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까요? 증권 매매 시 트레이더가 주문 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펫풋, 2번 팽거푸드, 3번 펫핑거.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만이 추첨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발이죠. 그리고 2번 팽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 펫핑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아닌가요? 손가락. 그쵸? 펫핑거, 손가락.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1부에서는 상담과 함께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 살펴보셨을 텐데요. 월요일 이 시간 G3 종목회담 코너에서도 역시나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이 몇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몇 가지 종목들도 더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G3 종목회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저프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참 미스테리한 시장이죠. 세상에 갑자기 기관에서 와장창 팔아제꼈는데, 이 팔아제낀 게 이제 오늘 이론 베이시스가 0.90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론 베이시스 차이가 나니까 갑자기 차익거래 청산 물량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졌는데, 제 한마디로 봤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매도한 내용은 무역전쟁 때문에 놀래서 매도한 게 아니라 이게 왠지 프로그램성 매도가 훨씬 많다. 차익거래 매도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그런 시장 상황인데 제가 목요일 날 만약에 이제 그 교육 강의 있을 때 제가 한번 이 내용 다시 한번 다뤄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 오늘 남북 정상회담 이제 곧 내일 벌어질 거고 그러면서 막 시장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 뭐 기대만큼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추천주, 그다음 포트폴리오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G3 종목회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G3 종목회담은요, 일단, 세 분의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저 포함해가지고, 일단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통해서 종목을 뺄 건지 넣을 건지 하면서 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런, 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리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 왼쪽에는 족도마스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좀 지은재가 많아서. 오늘은 인사를 한 번씩 하네요. 아, 일단 하고 갈 거예요. 갈 건데, 예. 각자 할 얘기 갈 건데, 제가 지은재가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족토마스타님 종목을 제가 빼버리면 종목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네, 일단은, 일단 우리 리나스타님.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는 뭐 잘 지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오늘장 이제 기관 특히 금융 쪽에서 많이 털어냈는데, 그렇다면 산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함께 분석을 해보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족토마스타님. 족토마스타님은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또 얻으셔서 뭐 가져온 종목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또 어디서 얻으셨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한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질문을 저한테는 이렇게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투자 아이디어와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삶이 투자 아닌가요? 거의?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모바일 관련된 종목을 요즘에 좀 보고 있어서. 모발이요. 모바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모발 하면은 혹시 탈모? 예, 탈모 관련된. 저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지만, 전 세계 탈모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꾸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모발, 저하고도 크게 상관없지만 상관없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약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없으려고 노력해요. 네, 없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나중에 그 종목 관련 종목이나 좀 알려주세요. 네, 몰래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한, 사실 예전에 그 현대 IBT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 탈모 치료제 한번 딱 얘기한 뒤로 상한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별거 없었어요. 꿈과 희망만 주고, 그 아직까지 희망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모바일 이식 관련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꿈을 심어주는 기업. 꿈을 이렇게 심어주나요?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터키의 리라가 폭락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그쪽에 우리나라 사람도 터키로 모바일 심으러 간다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비행기값 플러스 관광한다 생각하고 모바일 금액하면 딱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탈모 인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터키도 다음 주에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내용 알아봤고요. 자, 저희 이제 G3 종목회담은 어떤 코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G3 종목회담의 운용 규칙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G3 종목회담은 전체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요. 여기서 뭐 한두 종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다 종목이 저희가 스타들이 가져온 종목이 모두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단 가져온 종목 중에 종목 이내에서 제외하고 편입하고를 결정하는데 3명의 스타 중에 2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편입이 되고요. 2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거 좀 얘기 좀 드리고요. 편입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하고, 제외된 종목도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도를 합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목표가 손절가를 엄수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지를 올려드리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수익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이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6.33%, 플러스 6.33%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는 플러스 7.31% 정도 지금 우리가 앞서고 있고, 코스닥 대비해서 이번 주에 마이너스 반전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보다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코스닥보다는 이제 좀 상당히 좀 살짝 마이너스, 코스피보다는 약 6% 가깝게 저희가 좀 이기고 있는데,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은 뭐 이렇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이따가 이슈 끝나고 다시 한번 이 포트폴리오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제 시장 이슈 하나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주말 동안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또 준비를 했었나 봐요. 목요일 때부터 이제 로버트 하이저 이제 무역 대표하고 그 다음에 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뭐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살짝 한 발 뺐습니다. 한 발 뺐는데 25%가 아니라 10% 관세만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고, 아직까지는 발표 안 했는데 오늘 발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 때문인가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좀 밀렸는데, 오늘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밀렸다고 이제 이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희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 수혜주하고 반대로 무역전쟁 때문에 안 되는 그 피해 종목들 해가지고 오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희비가 엇갈린 무역전쟁 수혜주와 아이폰 관련주는 이제 좀 떨어졌죠. 이대로 과연 추세를 이걸 타면 되느냐, 무역전쟁 수혜주도 지금 올라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이폰 관련주는 그럼 다 매도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적동환 스타님, 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오늘 갑자기 샘표 식품, 수산중공업 전부 다 이렇게 떴어요. 관련주들이. 네. 사조의 표도 떴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거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요? 이 종목들이? 일단은 뭐 결론부터 보면은 연속성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수혜가 얼만큼 예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뭐 재료성 이슈들을 좀 기다렸다라는 부분들, 그거를 이제 뭐 시장이 좀 반영을 했다라고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추가적인 상승이나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기에는 조금은 뭐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아이폰 관련주도 좀 밀린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폰 관련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이폰 그 출시 이슈가 나왔을 때 네. 대부분 시장의 반응은 너무 비싸다. 좋지 않았어요, 네, 별로. 네. 너무 비싸다. 정말 그 가격대가 기술력이 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게 아니라 가격대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 쪽이 더 이상 뭔가 차별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좀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차별화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플렉서블이 나와야 정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다라고 느끼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수혜주들 또는 아이폰 관련주들하고 거론됐던 종목들이 좀 과거의 상승세만큼을 끌어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쪽 관련된 섹터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IT 테크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안 좋고. 네. 요즘 뭐 이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론 실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실지 우리가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리나스타님, 네. 지금 뭐 샘표나 사조회표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냐면 대두 가격이 급락해서 그 부분 때문에,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대두를 수입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대두가 남아도니까 대두 가격이 폭락하는 것 때문에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무역전쟁 다시 거론되니까 제가 차트를 봐봤어요. 대두 차트를. 네. 대두 차트를 봤는데, 꼴랑 요만큼 떨어졌어요. 꼴랑 지금 얼마큼 떨어졌나요? 지금 0.75% 떨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오늘 상한가 간다? 저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뭐 어떻게 보시나요? 무역증에 수혜주들 분류되어 있는 수혜주들하고 그다음 아이폰 관련주들은 오늘 밀렸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계속 연속성 있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진행될까요? 저도 뭐 그렇게 연속성 부분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대두 가격이 그렇게 크게 사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샘표 같은 뭐 수혜주다라고 해서 많이 달려들었다는 점은 그만큼 매력에 있는 어떤 테마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시장에 살 게 없어서 좀 몰렸다. 그렇게 수급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주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뭐 이 차트의 흐름을 조금 보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폰 관련한 이 테마주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보시면은 뭐 안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관련주로 좀 또 분류가 돼 있기는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MLCC 관련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의 사업적인 매력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관이나 외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또 같이 가는 종목들은 사실상 거의 애플 관련해서 뭐 타격은 좀 없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애플 관련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차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플 지금 너무 비싸고 비싸다는 의견이 조금 많고 다만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게 어쨌든 애플의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계속해서 쌓였던 그런 고객들이 역시나 또 계속해서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은 아이폰만 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엄청난 타격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부분도 적당히 좀 팔리긴 할 거다. 네. 저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은 또 크게 밀리는 부분 바닥을 좀 확인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오겠다. 언젠가는 오겠다. 대표적으로 BH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근데 BH 너무 급락해서. 네. BH 너무 급락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도 또 사실 뭐 지금 당장은 그럼 접근하기 좀 힘들다 뭐 이렇게 보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한 템포 쉬고 접근하자 뭐 이런 생각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다. 네. 네, 한번 저가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런 코멘트인 걸로 좀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봐도 뭐 일단 무역증의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라 제가 봤을 때 이거 조만간에 또 급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괜히 하는 건 좀 좋지 않다 보여지고 반면 무역전쟁 피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럼 부품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주들이 과연 팔릴 거냐 이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비싸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사람도 비싸면 사지 않을까요? 충성도 높은 고객이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중국 내 점유율은 빠졌어도 애플 아이폰 점유율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반등 시점은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 좀 더 밀리면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섯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이거 37,500원 그 트레이닝 스탑 잡았는데 정확히 걸렸어요, 오늘. 3만에 팔았어야 되는데. 네, 20% 수익률을 기록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RFHRC가 지금, 오늘 좀 밀려가지고, 다시 플러스 수익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제가 가져온 종목인데, 에코프로가, 오늘 급등을 보였어요, 오늘. 너무 좀, 얘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좀 예능을 알아요. 방송을 좀 아는 종목입니다. 예, 딱 오늘 방송하려고 하니까 딱 올라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 네, 경협주인데 약간 잠잠하긴 한데, 내일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일단, GS건설도 플러스권 수익률,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보여주고 있고, 메이톡스는 오늘 호재도 나온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톡스는 소폭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수익률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매도한 것까지 다 합치면은 저희가 수익률이 6%가 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이 5종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종목, 제외를 할 건지, 이제 계속 끌고 갈 건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어느 분 먼저 해볼까요? 우리 리나스타님. 네. GS건설. 뭐,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더 보유해야죠, 당연히. 무조건 더 보여야 한다? 네. 더 보여야 한다. 네, 여기서 뭐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주 흐름을 조금 보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 안정적으로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000원대에서 좀 성공적으로 앞장하는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일 이제 18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3차 남북정상회담 열리는데, 글쎄요, 그 주가가 요즘에 조금, 내일 생방송 한다고 합니다. 네. 최초라고 하는데. 관련돼서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안 움직였어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네. 아니, 생방송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방송 관련된 방송 미디어 관련돼서. 그렇죠. 미디어 관련된 움직였죠. 네. 네. 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9.13 부동산 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재를 받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건설주가 지금까지 오른 부분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고, 그 영업이익이 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베트남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오른 부분이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따져보면은 9.13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살짝의 어떤 밀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은 있지만, 좀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밀리지도 않았어요, 전혀. 네, 밀린 부분도 없죠. 그래서 보유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보유 전략을. 네. 일단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우리 적토마스타님. 네. 적토마스타님 2종목 가지고 계시는데, 그 대응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메이톡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이톡스 오늘 그 외국인들 기관 매도 1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도 오늘 매도가 좀 세게 나왔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이슈가 괜찮은 이슈였거든요. 네, 괜찮은 이슈였는데. 엘러간이 톡신사업 비전으로 이제 이노톡스를 이제 그 지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이알 형태로 해가지고 이쪽을 이제 2020년에 이제 시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게 5시간 동안 전략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서, 이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엘러간이 한 8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엘러간의 약간 흑심 또는 이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5년 전에 그거를 가져갔는데, 이거를 계속 상용화를 안 해서 시장에서는 엘러간이 메이톡스가 미국에 진출하는 거를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이노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노톡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022년까지 필요가 없는데, 더 빠르게 임상을 들어가서 시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2022년까지 끄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 빠지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부터 이제 좀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만약에 오늘 올랐으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을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메디컬 에스테틱에서 한 5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했고, 엘러간에서도 다른 후발주들이 자꾸 차세대 물질 가지고 이제 시장을 침투해 들어오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수급이 일단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 이유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자체가 일단은 아직까지 9월달 들어와서도 돌아 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엘러간 쪽 아니더라도 중국 쪽 모멘텀만 가지고도 주가는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 이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하락은 오히려 보유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HI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점에서 일단 차익 실현이 살짝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5G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뭐 그 내년에 새로운 개인적으로는 테마 또는 신성장 섹터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저희 포트폴리오에 꼭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RHIC 보유, 그다음에 웨이톡스 보유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좀 이따 전체적인 생각 한번 들어보고요.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서진 시스템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이게 참 오늘 서진 시스템이 오늘 37,500원 트레이딩 스탑에 걸려있는 바람에 36,950원 종가네요. 근데 오늘 이제 37,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살짝 밀려줬는데 어차피 트레이딩 스탑으로 제가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트레이딩 스탑 하는 거죠. 뭐 트레이딩 스탑 하는 거니까 일단 트레이딩 스탑으로 저희가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걸로 37,500원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오늘 폭풍 댓글이 달렸는데 톡방에서 폭풍 답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37,500원에 진짜 수익 실현 해야 되냐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당연하죠. 트레이딩 스탑인데 정해놨는데 그럼 정해놨는데 왜 자꾸 이걸 또 물어보세요. 정해놓고 저희가 변경을 안 했으면 37,500원에 수익 실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해놓은 건 다 지키면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진 시스템 여기서 밀렸다는 자리는 사실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재차 상승할 때 그래서 한 템포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 수익 실현 한다 그래도 다음에 또 뚫고 올라갈 때 또 잡으면 된다.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수익 실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좀 더 고점에서 수익 실현했으면 가볍게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마음 무거워요. 상당히 하이라이트 같은 종목이었는데 일단 그리고 수익률도 좀 사실 힐라코리아가 더 많이 냈으면 좋았을 텐데 힐라코리아한테 밀려서 지금 이제 저희 수익 실현한 종목에서 2등을 지금 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서진 시스템 수익 실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19.81% 뭐 20% 가까운 수익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오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20% 가까운 수익이라고 하니까 20% 안 넘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라고 얘기를 20% 가까운 수익이라고 그랬지 제가 20%가 넘었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이렇게 좀 톡방에서 유의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하나 있어서 지난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자, 오늘 시장이, 오늘 양극재 관련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그냥 다 보합권이었는데 양극재, 양극화 물질만 전부 다 지금 떴어요. 에코프로, 신흥 SEC, 저런 종목들이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다 급등했는데 역시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지난주에 전기차 배터리 후성을 빼고, 후성 제가 뺀다 그랬잖아요. 또 톡방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후성 계속 홀딩하고 있다고. 제가 뺐잖아요. 뺐으면 빼셔야죠, 당연히. 당연히 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 초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 보고 매도하고 나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후성에서 에코프로를 갈아탔는데, 양극화 물질 관련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좀 이슈를 받았고요. 오늘 한 가지 뉴스 나온 게 있죠. 전기차 충전소가 포인트 결제를 하도록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포인트 결제 이슈까지 좀 나오면서 전기차 배터리 이쪽에 좀 이슈가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역시 에코프로는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서진 시스템이 수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유 종목들 다 알아봤는데 우리 이제 각자 우리 어떤 이제 보유 종목들 중에 혹시 의견이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나스타님은 뭐 의견이 어떠신가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사실 우리 전문가님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다 괜찮아요. 괜찮아서 빼기 아까운 종목도 있고 또 언젠가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빼면 안 될 것 같은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수익을 내고 가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좀 봤을 때 메디톡스가 오늘장에서 3%대 빠졌는데 조금 거래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니까 73만 원대 여기를 쉽게 못 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조금 넘어가야지 살짝이라도 터치를 해야지 이게 좀 단기적으로도 위에 그 매물이 좀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네, 좀 우리
적토마스타님 뭐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아까 메이톡스 코멘트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수급이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9월 4일날 60일선 터치, 그리고 9월 13일날 60일선 터치, 그리고 딱 오늘 돌파해주면 진짜 예쁘게 직전 고점까지 이제 저기 85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외국인들은 뭐 매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금요일날 약간 낌새를 보여줬으니까, 기관이 뒤엎은 거는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기관 쪽에서 이제 사모펀드랑 연기금 쪽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뭐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5년간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겠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그리고 내년 한 5, 6월이면은 승인 나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꼬여 있어서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크게 뭐 설명이 잘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68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가면은 이게 모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저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까지 보는 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메이톡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중국 이슈로 계속 가는데 갑자기 뭐 미국 솔직히 엘러간 얘기가 나와봐야 이게 얼마나 악재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심지어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왜? 도대체 이거 뭐가 문제인 거지? 도대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모펀드가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사모펀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사모펀드가 뭐 이렇게 단체로 판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투신이 매수했기 때문에 전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적토마스터님 뭐 보유 종목들에서 크게 의견이 다르신 건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시대 한 종목이 비었네요. 한 종목 자리에 비었습니다.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종목 자리를 위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싸우고 있을지, 우리가 싸울지 한번, 선수 입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 입장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선수는 엔지켄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켄 생명과학. 제가 이거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기업이 있었어? 이런 제약바이오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적토마스타님 가지고 온 종목은 애경산업. 네, 애경산업을 가지고 나왔네요. 애경산업도 톡 건들면 이게 뚜고 팍 올라가는 차트일 텐데, 제가 머릿속에 차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 오신 건 아니에요? 본 건 아니에요. 저 보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리고 리나스타님. 자, 리나스타님. 한국전자금융 파라다이스. 항상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네요. 하나도 넣겠다는 생각. 오랜만에 두 종목. 두 종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과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먼저 한번 엔지켄 생명과학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스타트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켄 생명과학. 제가 요즘에 톡방에서 밀고 있는 그 4대 천왕 중에 하나입니다. 톡방에서 밀고 있는 4대 천왕 중에 하나인데, 제가 톡방에서 밀고 있는 4대 천왕이 뭐냐면, 첫 번째 엔지켄 생명과학. 이게 1번이에요. 2번, 강스텐 바이오텍. 3번, 레고켄 바이오. 제가 주장창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구냐? 랩지노믹스였어요. 근데 랩지노믹스 빼자마자 랩지노믹스 급등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이 저희가 랩지노믹스 저희가 안 간다고 뺐는데 급등 나왔습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일단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1번 타자 엔지켄 생명과학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엔지켄 생명과학. 엔지켄 생명과학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우리가 최근에 노시자 셀을 봤을 거예요. 노시자 셀. 아니, 노시자 셀이 희귀약품 지정된 뒤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 희귀약품 지정의 원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엔지켄 생명과학, 이 희귀약품 지정의 원조입니다. 호중구 감소 치료제, 그러니까 백혈구 감소증이 있거든요. 백혈구 감소증, 당연히 이제 혈액암나 이런 거에서 백혈구가 이제 감소하겠죠. 백혈구 감소 치료제로 임상 2상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걸로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시자 셀은 이제 받은 거고요. 엔지켄 생명과학은 예전에 받았어요. 예전에 받아서 노시자 셀이 막
희귀제품 지정받아가지고 막, 와, 그럴 때 엔지캠 생명과학 이렇게 받겠죠. 아유, 바보들, 난 작년에 받았어.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뛰어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종목이 또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 피폭.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을 피폭당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데 소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이 방사능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캠 생명과학을 보면은 녹십자 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만약 자 녹십자 갑자기 HTS가 잘 안 되네요. 녹십자 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셀 보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장창 올랐어요. 희귀약품 지정된 으로 와장창 올랐죠. 와장창 올랐는데 이 오른 갭이 약 한 50% 넘게 50% 가까이 올라온 상태인데 과연 이 종목 이 정도 올랐으면은 엔지캠 생명과학도 당연히 그 정도 올라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저희 한번 수익 실현 한 종목입니다. 했는데 저희가 다시 재지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때 갖고 나오려고 제가 여기 갖고 나오려고 딱 했는데 오늘 마침 이틀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밑꼬리 달고 올라서 지금 타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닥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 우리 수익률이 조금 못 미쳐요. 지금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게 하나 들어가줘야 확실하게 우리가 벤치마크 지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또 좋은 고점이다 이거만 벗겨내면 우리 축구할 때 이렇게 빌드업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미드필더에서 벗겨내잖아요. 그리고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 박스까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페널티 박스 그냥 가서 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얘기 좀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번에 족도마스터님이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애경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애경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쪽에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언급을 몇 번 드렸었고, 지난 시간은 아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쨌든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분의 반대에 부딪혀서 편입이 안 됐죠. 편입이 안 되고 나서 근 신고가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에서 그간 이제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뭐 이런 종목들만 주구장창 갔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애경산업이었고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애경산업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먼저 뚫어놨기 때문에 애경산업도 충분히 재차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 자체가 수급 좋네요. 네, 외국인들이 뭐 빠지거나 말거나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거의 외국인들 수급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한 8월 달 들어와서 8월 10일부터 뭐 9월 17일까지 한 번, 두 번 정도 빼고 8월 10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주주다 일기세네요.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뭐 신고가 한번 나오면은 상당 부분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애경산업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나스타님 두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파라다이스를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파라다이스 먼저. 네, 파라다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방금 우리 적토마스님께서 그 애경산업 말씀하시면서 또 중국 쪽에 좀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먼저 보는 건데요. 이번 달에 사실 원래는 월 평균 한 30만 명 정도가 있었던 이 중국인 관광 수가 올해
이번 달 들어서 40만 명대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아도 차근차근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성장률만 보면은 사실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파라다이스의 드라백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역시 지금 좀 좋은 드랍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이 일본 쪽에서도 지금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고 VIP 관련한 지금 수혜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중국이 26% 그리고 일본이 37%로 골고루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어느 한쪽이 조금 무너져도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역시나 우리 가치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장에서 사실 GKL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야 할 종목으로 지금 파라다이스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많이 몰려있던 이 2만 원대를 좀 뚫고 올라오면서 다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9월 13일이었죠. 이때 한번 5%가량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좀 한번 전 밀려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수급이 많이 풀렸구나, 투자 심리가 많이 풀렸구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 기관에서 사실 대부분의 종목을 많이 팔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신도, 금융투자도, 보험 다 지금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전자금융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사업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들고 나왔어요. 무인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인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모두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차고지를 증명하겠다는 짓. 네. 그러니까 주차할 곳. 낱말풀이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이 주차할 데가 없으면 아예 차를 구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굉장히 이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제주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공동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선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2019년 초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전자금융 올해 말에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본의 사례로만 보더라도 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을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무인 주차장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인주차장 대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인 주차장 말고라도 그 키오스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국에서 이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대.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편의가 좀 확인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키오스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서서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근데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그 몸이 편하신 분들 위주로 또 만들고, 또 그렇게 보급을 하는 거를 또 추진을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에서라도 이 한국전자금융이 또 올라야 한다, 이렇게 네, 올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네, 또 함께 보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하고 네, 파라다이스 이렇게 좀 들고 나오셨네요. 자, 이러면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다 들어봤는데, 우리 죽토마스타님. 네. 뭐, 이 중에서 뭐, 본인 종목을 제외하고, 네. 뭐, 이렇게 좀 괜찮다라고. 왜냐면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종목이 제일 괜찮을까요? 본인 종목 제외하고요. 일단은, 바이오 쪽은 메이톡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엔지캠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지캠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8만원대부터 조금 유심히 지켜봤었던 종목인데, 항상 좀 나중에 오른 다음에 들고 나오는 경향이 없잖아. 저
시장에서 이미 이 없지 4대 않아. 천왕을 제가 예. 8월 초부터 이걸 얘기했었어요. 8월 초부터. 근데 그러면 여기에도 좀 집중을 좀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오르기 전에 오르려 하다 보니까 오를만 되면 못 사겠더라고요. 오르기 전에 좀 가져오셨으면 좀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전자금융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사업, 키오스크랑 그다음에 무인 주차장 둘 다 이제 그 신성장 쪽에 같이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리고 신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달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미 익숙한 파라다이스보다 좀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한국전자금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전자금융이 좀 괜찮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뭐 리나스타님 뭐 전신 종목 중에 본인 종목 제외하고 한번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 종목 중에 좀 확실하게 어필하고 해야 될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한 표를 얻었으니까 네. 이걸 밀어야 이거 한국전자금융 밀어야 된다. 되지 않을까. 네, 자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네, 한국전자금융이 좀 더 낫다. 네. 이 종목은 제외하고 하라고 하지 않나요? 제외하고 하셔야죠. 네, 제외하고 하셔야죠.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두 종목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엔지킨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살짝의 눌림이 들어오면서 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히 좀 봐왔던 종목인데, 이 부분도 보시면은 얘는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꾸준히라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종목 사실 다 괜찮은 종목이라서. 확실한 방법이네요. 왜냐하면 그 본인 포함해서 이제 이 두 표가 얻으면 종목이 들어가니까 1.5, 1.5네요. 그렇죠. 두 표를 안 주겠다. 네, 상당히 지금 보고 다니는 저를 겁니다. 그렇게. 네, 일단 고단수 씨, 일단 저는 제 생각은 일단 뭐 먼저 얘기 드리자면 사실 일단 파라다이스랑 뭐 한국전자금융, 저는 한국전자금융이 그나마 좀 낫다. 뭐 둘 다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제 거는 옵션에 없나요? 여기 먼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예, 뭐 그나마 낫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좀 실적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평가로 봤을 때 한국전자금융이 제일 낫잖아는 생각이고, 파라다이스는 뭐 사실 뭐 최근에 중국 그 인천에서 중국 마약 사건이 일어났죠. 뭐 그것 때문에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나머지 종목 애경산업은 조금 저 화장품 관련주는 좀 확인해보고 가면 좋지 않아? 중국 관련주 또 확인합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놓쳤는데 애경까지 후회하실 겁니다. 애경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전자금융이 좀 더 낫잖아 생각을 좀 해봐서 전반적으로 고평가돼 있어요. 좀 약간 고평가. 제가 밸류에이션이 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엔지캠은 뭐 잘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좀 포기한 상태인데. 아래쪽에 있을 때 좀 갖고 오세요. 네, 아래쪽에 있을 때 반드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전자금융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 뭐 편입을 하면 이거고요. 편입하지 않으면 요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국전자금융. 이거 할 걸 그랬네요. 일단은, 한국전자금융 편입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한국전자금융까지 해서 들어가서, 오늘 빠진 종목이 서진시스템 수익실현에서 빠졌고요. 편입 종목은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넣어서 다음 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재앵커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신규 편입한 종목 한국전자금융. 우리 리나스타일 종목이니까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쭉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그 종목 추천 도와주신 세 분과는 그럼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상담부터 종목 추천까지 다양한 시간들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간 퀴즈 정답자도 지금 추첨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퀴즈 정답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증권 매매 시 트레이더가 주문 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펫푸드, 2번 팽거푸드, 3번 펫핑거. 제가 2부에서 힌트를 정말 쉽게 드렸어요. 손가락을 사용해 가면서 정답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정답의 숫자를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렸었죠. 정답 3번 펫핑거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5분 오늘도 추첨을 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볼까요?
오늘 어떤 분들 추천되셨을까요? 0499님, 0966님, 4471님, 2458님, 3569님 이렇게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맞춰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가도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타분들에게 무료 상담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 통해서 무료 상담 실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골라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쉽게 카카오톡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